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구조와 계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주차별 강의 자료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루게 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구글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책처럼 이렇게 읽어볼 수 있고요. 구글 콜앱을 들어가 보시면은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실습 자료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제어 장치와 산술 논리 장치, 기억 장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충분치 않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이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재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1초에 몇십억 개의 계산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계산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 결과를 컴퓨터는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제어장치, 산술 논리장치, 기억장치로 컴퓨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값에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어장치와 산술 논리장치를 통해 이제 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계산 결과가 기억장치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용어는 요즘에는 이런 기계를 의미하지만 처음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이런 복잡한 수식을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보시면은 이 애니악이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덩치가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 뭐 이런 뭐 진공관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잡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산술 연산과 이제 이 절차 연산을 모두 이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력으로 어떤 계산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제어 장치가 해당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서 산술 논리 장치로 보내게 됩니다. 산술 논리 장치에서는 이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기억 장치로부터 받아서 계산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그 결과값을 이제 기억 장치에서 이제 출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술적 연산으로 이제 숫자를 대상으로 사칙 연산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것을 첫 번째 계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테이셔널이라고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수행하는 그 정해진 과정을 이제 컴퓨테이셔널로 이제 계산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컴퓨터의 계산에서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최초의 그 컴퓨터인 애니악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현대의 컴퓨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굉장히 소형이 되었고, 이제 막 엄청 가볍고 얇은 노트북 같은 것들로도 우리가 휴대하기 편하게끔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런 컴퓨터에서 이런 연산을 처리할 때 기본이 되는 숫자 데이터를 오늘 수업에서 함께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숫자는 정수와 실수로 나뉘게 됩니다. 정수는 이제 소수점이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정수로 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0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이제 정수를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때 인티저 타입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실수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이제 숫자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3.14, 마이너스 3.1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제 이 실수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이제 그리고 굉장히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 지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3.14의 대문자 2의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얘가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14억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이제 3.14의 대문자 2의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 자리에 대문자 2가 아니라 소문자 2가 오고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서 소수점 밑으로 10자리를 내려갔다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자리에 딱, 아이고, 3이라고 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이제 D는 0.000하고 314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3.14에 2에 10이라고 하고 를 하게 되면은 네, 처음 실행할 때는 연결이 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 더 이번에는 D라고 해놓고 3.14 2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 다음에 를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그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F스트링을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얘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D라고 하는 변수를 표현할 건데 소수점 밑에 12자리로 표현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사칙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칙연산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프린트문 안에다가 곧바로 뭐 몇 더하기 몇 빼기 몇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거를 앞서 우리가 배웠던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칙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모두 각각 숫자를 넣어준 다음에 그 변수들끼리의 연산을 또 다른 변수에다가 넣고 그거를 출력하는 것을 이번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해보자. 넘버 1이라고 해도 되고 밑줄 1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1을 result 1이라고 한 거예요. num1 곱하기 num2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0 곱하기 2라고 되어 있, 10 곱하기 2가 아니라 10 곱하기 5죠. 여기 이제 넘버 1 곱하기 넘버 2는 그래서 50 나오고요. 10 나누기 5는 2라고 나오고요. 10 곱하기 5는 50인데 거기서 이제 3을 나누래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16.66668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연산을 할 때 이제 정수끼리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정수와 정수, 정수와 실수, 실수와 실수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산 결과는 정수와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연산을 했을 때는 그냥 다 결과가 정수로 나오게 됩니다. 실수와 실수끼리 연산했을 때 실수가 나오고요. 정수와 실수끼리 연산을 했을 때에는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같이 변환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코드는 이 연산을 한 그 결과가 이제 어떤 자료형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제가 이제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긴 했지만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게 어떤 자료형인지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실행을 해보면 정수끼리 덧셈한 건 int는 정수란 뜻입니다. 정수끼리 나눗셈을 했을 때에는 실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덧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수가 있더라도 실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결과는 다 이렇게 실수다라고 보여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 살펴보았던 거는 4층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나누기를 하게 되면 몫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누기 기호를 딱 하나만 쓰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나눗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기호를 한 번 더 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몫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궁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위 퍼센트가 몇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5하고 이 기호, 퍼센트 기호를 써주고 3을 하게 되면은 몫이 아니라 나머지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사이좋게 둘 다 5와 3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 나누기 3을 했을 때 몫이 얼마인지 여기는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슬라이드 초반에 이제 그 PPT 말고 다른 구글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조금 더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시간상 넘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몫연산과 나머지 연산을 해볼 텐데요. 그냥 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냥 몫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에서 3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몫이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도대체 왜 구하는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몇의 배수일 때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배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면 걔는 이제 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를 나누었을 때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면 걔는 5의 배수인 거예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면 3의 배수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 이런 나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연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곱하기 연산자를 두 번 쓰게 되면은 제곱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2에다가 이 제곱 연산자 뒤에 3을 쓰게 되면은 2의 3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곱 연산자는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가 아니라 키보드의 숫자 6 위에 보면 이렇게 웃음 표시가 있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Shift를 누르고 얘를 써서 예를 들어서 2에 3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얘가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듭 제곱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그 파워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몇의 몇 승을 표현을 할 때 앞에 있는 게 이 이제 미수가 되고요. 위에 있는 게 지수가 돼서 얘가 2의 3승은 8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하나만 해볼까요? 파워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2의 3승이 8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환에서는 여기 프린트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프린트가 안 붙어도 사실 이렇게 이 셀에서 한 개씩 딱 한 줄씩만 실행하게 되면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대화형이라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셀 하나에 만약에 여러 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것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줄을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걔네들의 출력 결과를 다 같이 보고 싶을 때는 앞에 프린트를 전부 다 붙여주게 되면 위에 있는 것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 빠짐없이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을 볼 텐데요. 반올림은 이제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반올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라운드하고 반올림의 대상이 되는 숫자를 앞에다가 써주시고 이 뒤에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이제 맞춰서 반올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세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반올림을 하겠죠. 근데 1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 해봐야 별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이제 그냥 3.14로 이제 나오게 된다. 요걸 이제 출력을 할 때 앞에 프린트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 이 뒷부분 컴마 뒤에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ndigits라고 하는 요 부분에 다가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만약에 3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3.14159에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는 5에서 이제 세 번째 자리 1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3.142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올림이 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입력을 받을 때 인풋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좋은 기능은 뭐냐면 스플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숫자 3개를 입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풋을 3번 써서 입력을 각각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인풋에 뭐 컴마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특수기호 아니면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별되게 개수만 맞춰서 이제 값을 입력을 해주면 이 스플릿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어떤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딱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쪼갠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 변환을 지난 시간에 인트랑 플로트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타입 변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게 되면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숫자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을 한 결과를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풋과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모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괄호 안에다가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겠다라고 하면 그 문자를 써주면 되고요. 그런 게 없으면 공백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F스트링 배운 거 그대로 쓰면은요. 이게 이제 덧셈에 해당하는 거고요. F스트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프린트 구문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이제 이사칙 연산 기호가 다른 부분만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뺄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마지막으로는 나눗셈. 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0하고 2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100과 20이라는 걸로 쪼개졌고 그 각각을 여기에서 이제 넘버 1과 넘버 2라고 하는 걸로 이제 형변환을 한 거를 이 각각의 변수에다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F스트링을 이용해서 이제 연산 결과를 출력해 준 겁니다. 그래서 100과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이제 인식이 되고 그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사칙연산 말고 몫이나 나머지 거듭연산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여기 프로그램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해라. 스트링 A, 스트링 B, 스트링 C의 인풋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스플릿 되고 인풋에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변환한 게 들어가고요. 네, 내가 고맙게도 다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다음에는 프린트 네. 이렇게 이제 그 각각 계산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게끔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개로 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생각해보니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해라고 3, 5, 7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거듭 제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산이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버전으로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파이를 사용을 하느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그 연산을 할 때 쓰는 거고 앞서 제가 영상에서 그냥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POW하고 곧바로 이렇게 썼었는데 앞에서 이제 임포트를 했고 이게 잘 인식이 돼서 그렇지만 원래는 그 매스점이라고 어느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장 함수인지를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더 나오진 않네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2의 3승 여기 매스가 임포트가 안 됐나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8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을 계산하고 싶다. 즉 루트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9 넣어볼게요. 그러면 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수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is integer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div result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나눗셈 결과가 인티저인지 물어봤는데 false래요. 그 이야기는 얘는 이제 정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림, 내림, 버림과 같은 그런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반올림이 라운드였잖아요. 올림 연산은 이제 실링, 그래서 실이라고 되어 있고 내림은 플로어, 버림은 트렁크, 이제 트렁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다.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파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삼각함수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라디안 이런 것도 다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업에서 이제 컴퓨터가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또 출력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또 컴퓨터가 어떤 의미였는지, 최초의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이외에도 이제 목과 나머지 거듭 제곱 연산 그리고 매스 라이브러리의 몇 가지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같이 다루는 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 데이터를 다루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